이 전시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유아동을 위한 수학, 과학, 국어, 언어 모든 전반에 걸친 교육용품과 아이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기관들과 어머님들이 모두 오셔서 필요한 용품들을 자유롭게 구경하시고 또 저렴하게 구매해 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나 수학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기는데 이곳에서 그 궁금증을 좀 풀어볼 수 있을까요? 네, 수학에 관련돼서 아이들이 수학을 하기 위한 전반적인 교육용품들도 있고요. 각 회사에서 발표되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들도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에 필요한 연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구들도 어머니들이 충분히 구경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렵고 배울 양이 많아서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은 요즘, 쉽고 재미있는 수학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요? 그 방법을 이곳에서 자세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유아 때부터 시작하게 되는 수학 공부를 보다 친밀하게 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기초 개념을 강화하고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와봤더니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너무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수학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걸까요? 수학은 무엇보다 연산학습이 중요합니다. 수학은 계통성이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려면 계산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칙, 혼합, 연산을 완벽히 할 수 있거든요. 분소수의 개념이 잡히고 중등 과정의 유리수, 방정식, 함수까지 숙달할 수 있는데 이런 연산이 부족하면 이 모든 과정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상적인 수를 구체적인 교구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연산의 시각화, 단순한 암산이 아니라 수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그리고 그 수를 구조적으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즐겁게 수업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구를 활용한 연산학습 무엇일까요? 정말 궁금해서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는 이 블럭들이 각 숫자에 대해서 양적인 개념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1, 2, 2한테 여행을 떠나면 3, 1, 2, 3한테 여행을 떠나면 4와 같이 각 블럭들의 모양이 동일하게 보이게끔 연결이 되어 있고요. 5에서 1을 뺀다 4, 5에서 4를 뺀다 1과 같이 더하기, 빼기가 같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학 공부의 핵심은 바로 연산. 기초 연산 능력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하죠. 이러한 기초가 탄탄해야 더 복잡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내 아이가 이러한 연산을 보다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은 이러한 전시회 방문해 여러 정보를 가져간다고 해요. 여기서 직접 체험해보시니까 또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아이한테 수학 체험이라고 하니까 좀 하기 싫어했는데 이제 막상 이제 블록으로 이제 하니까 아이가 생각보다 집중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00 넘어가는 숫자는 저도 집에서 잘 해주지 못했는데 그런 걸 잘 읽는 거를 보고 유아기에는 좀 시각적인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일단 아이가 재밌게 하는 거에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수학 교육을 받으면 도움이 될까요?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한 학원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에서는 수학 공부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는 연산학습을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해요. 수학의 자신감은 연산의 정확성, 속도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연산이 잘 안 된다고 하죠. 이 학원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연상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떤 건가요? 저희 학원은 특허받은 교재와 교구로 시각적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유아들은 수를 느낄 때 이제 막연히 구체물을 통해서 하지 않고서는 수를 잘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블록으로 이제 5라면 5를 보여주면서 6이라면 5에서 1이 들어간다는 걸로 7이라면 5에서 2가 추가되는 걸로 그렇게 구체문을 통해서 숫자를 먼저 익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수의 양이 정확하게 인지되어서 거기에서 뺄셈, 덧셈을 추가해도 친구들이 잘 받아들입니다.
연산을 잘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기본에 충실하기가 아닐까 싶어요. 학생들이 직접 주어진 문제를 분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해결책을 찾는 능력을 키우는 것. 즉, 문제를 단계별로 접근하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또한 수학은 논리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과목이잖아요. 따라서 주어진 조건에서 결론을 도출한 능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블로그로 읽으면서 더 신나게 놀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집에서 하면 무작정 외워져서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오니까 블록이랑 교과서가 있으니까 너무 쉽게 수학을 할 수 있어요. 수학의 어려움은 많은 학생들이 공감하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죠. 우리 학생들이 수학을 더 잘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길을 찾아주는 건 어떨까요? 네, 잘 봤습니다. 아, 오랜만에 수학 관련 내용 보니까 조금 어지러지는 것 같고 네.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좀 유심히 지켜봤고요. 요즘에 정말 수학 공부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맞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수학 그 중에서도 제가 이 연산학습에 대해서 좀 살펴봤잖아요. 연산학습이라는 어떤 건지 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 매거진 투데이에서는 이 수학 공부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듣기 위해서 이형미 대표님 모셔봤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왜 이렇게 수학 공부를 어려워하는 걸까요? 워낙에 수학이 어려운 과목인데 처음 접할 때 정말 힘들게 접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연산을 할 때 계속해서 그 많은 수조합들을 암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저희 많이 했던 학습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연령층이 점점점 내려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좋은 감정보다는 싫은 감정들이 더 먼저 가다 보니까 당연히 어렵게 느껴지죠. 예. 불편해하죠. 불편해하죠. 예. 맞아요. 근데 제가 보면은 요즘 아이들이 참 좀 빠른 것 같아요. 뭔가 수학 공부를 유아기 때부터 시작한다라고 들었는데 사실 조기 교육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대표님 어떤 것 때문에 이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같은 경우 영어 같은 경우는 정말 일찍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심지어는 태아 때서부터. 그다음에 한글 공부도 12개월 이후부터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이제 학업들이 주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유독 수학만은 미루다가 학교 갈 때 7세 때 이렇게 네.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유아들의 수학 공부는 전부 다 유아 수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에 하는 수학을 하는 부분은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연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연산을 외우기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느냐 좌뇌를 갖다가 쓸 수 있도록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시기에 접했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수학을 정말 좋은 감정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안 그러면은 힘들어서 6세 때 수포자도 나옵니다. 이미 네. 조기 교육도 중요하지만 네. 좀 본인이 편안함을 느끼면서 네. 이 올바른 커리큘럼에 따라서 배워야 되겠네요. 네. 일단 수학을 접할 때 연산의 중요성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듣거든요. 네. 이 연산 공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지금 사고력 수학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시키고 계신데 심지어는 한글만 떼자마자 5세, 6세, 7세들한테 사고력 수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수학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셈이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셈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더 이상 수학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뭐 영재원이나 그 다음에 심화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러니까 친구들을 가리키는 원장님들께서 가장 1순위로 꼽는 게 제발 연산만이라도 제대로 틀리지 않게 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가기 위해서는 연산은 아주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연산을 잘 해야 수학에 또 재미도 붙이고 그쵸. 실력도 쑥쑥 늘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수학 안에서 연산의 역할이 무엇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수학 안에서 연산의 역할은 길을 닦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점을 가든 수학 공부를 할 때에 그 목표점을 가기 위해서 길을 닦아놓지 않으면 저희가 굉장히 힘들게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분길을 갈 수도 있고 근데 길을 제대로 잘 닦아놓으면 정말 고속도로처럼 갈 수 있게 수학을 재밌게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연산은 길을 닦는 거라고 저는 과정이다.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어린 아이들이 연산 학습부터 수학을 접할 때 그 목적은 뭐에 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수학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 수학을 하게끔 하는 부분에 연산을 유아들이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왜 꼭 유아들이 해야 되냐? 머리 큰 다음에 해도 상관없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모든 조기 교육이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그때 좌뇌적인 자극을 갖다가 어떤 수학으로 접근을 시키고 어떤 연산으로 접근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수학을 정말로 좋아하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트라우마를 안고 가는 친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아 시기에 수학의 접근, 연산의 접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수학에 어쨌든 자연스럽게 좀 스며들게 하는 게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정말 그 수학 그리고 아이들에게 좀 애정을 갖고 계시는 게 느껴지는데 이 남다른 운영 철학을 갖고 좀 가르치고 계신다라고 네. 들었거든요. 네. 일단은 아이들의 행복 수학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수포자 친구들이 많은 네. 이유는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에서 아이들한테 어떠한 푸시도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연산 공부를 할 때 저희 굉장히 재촉을 하잖아요. 네. 저희도 받아봤고. 근데 정말로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려면은 네. 첫 번째는 이제 아이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저는 숙제가 없음을 갖다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3학년 이하의 연산을 그리고 초등학교의 연산을 할 때에는 그러니까 숙제 없이 왜 그러냐면 숙제가 있게 되면 어느 공간이든 저희 숙제가 있을 때 그 공간 가기 싫거든요. 맞아요. 예, 저는 네. 다이어트 할 때도 네.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이 다 2kg 2시간 동안 빼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일단은 유지만 하고 와라. 그게 숙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안 갔어요. 부담이 되니까. 네네. 네. 그래서 아이들도 똑같다라는 거죠. 아이들한테 그 5세, 6세, 7세, 8세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한테도 그 숙제라는 부분은 굉장히 큰 고민거리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숙제 없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노출로 그다음 아이들이 행복하게 연산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하는 게 저의 운영 철학입니다. 예. 대표님, 지금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도 지금 다닌다라고 들었는데 네네. 먼저 유아들 수업 진행 방식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5세 같은 경우는 인지가 발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지각을 다 동원을 해야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특허를 2개를 받아서 그게 연산의 시각화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연필을 쥐지 않아도 그러니까 머리로서 머리셈이 가능하고 그래서 5세 때 1년 동안에 더하기 빼기를 완성하는데 어디까지 완성하냐면 3자리 덧뺄셈 초등학교 3학년 수준까지 아이들이 숙제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세가요? 5세가요. 대단합니다. 네. 와, 네. 나보다 나은 것 같은데. 저희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네. 그래요. 네. 확실히 시대가 달라진 것 같고, 이 교육의 어떤 그 방식이나 학생들도 수학에 임하는 태도도 많이 달라진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초등학생들은 수학 수업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일단은 5세에서 그렇게 소3 수준의 더하기 빼기를 하면 그 원리를 가지고 곱셈을 배우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곱셈 다음에 뭘 배우죠? 우리는 나눗셈, 나눗셈. 분수. 근데 저희는 따로따로 단원을 끊어서 배웠잖아요. 근데 저희는 곱셈 9, 8, 7, 6단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 나눗셈에
98765단을 하고 그 다음에 분수에 98765단을 해서 얘네들을 갖다가 융합으로 배우게 되면은 이거를 끊어서 배우는 것보다 얘네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아주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초등학교 1학년까지 연산이 다 올라오게 되면 화두가 되는 게 저희 문해력이잖아요. 문해력. 예, 네네. 수학도 똑같습니다. 수학 문해력이 안 되어서 문장제 문제를 해석을 못해서 식을 못 세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연산 올라온 친구들한테 방정식 활용 문장제 문제 중등부 과정이거든요. 그 부분을 갖다가 아이들이 식을 쓰는 연습을 하게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학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대표님. 그분들에게 정말 좀 엄마 같은 마음으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전해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시간들이 되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조급해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편안한 마음으로 초등학교 때는 연산을 단단하게 구멍 없이 그 다음에 문장제 문제 유형들을 잘 할 수 있게 그리고 3학년 이하에서는 너무 푸시하지 않아야지 트라우마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푸시하는 역할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예. 같이 좀 해나가야지. 너 왜 못해? 왜 못해?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애가 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네. 맞아요. 좀 어릴 때 박힌 기억이 또 평생 간다고 사실 어릴 때부터 정말 이 수학에 대해서 좀 좋은 기억을 많이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대표님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되실까요? 앞으로 계획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 수포자가 없으려면은 유아 시기서부터 아이들이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 즐기는 친구, 이렇게 이제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유치원에 이 프로그램이 다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초등학교 공교육에 또 저희 이제 프로그램이 다 체험 수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아이들이 즐겁게 수업을 했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이제 특허를 미국 특허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이제 K컬처가 있듯이, 그러니까 K매스로,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미국 친구들 연산 잘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뻗어나가기를 바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K매스. 네. 아, 멋진 말이네요. 좋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형미 대표님 그리고 강일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